금주의 부동산 이슈, 네네. 과거의 이재명, 앤 현재의 이재명. 불과 2, 3년 전에는 이런 유아틱한 사고 방식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선 출마 공약사항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성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념과 진영이 뭐가 필요하냐. 밥 먹여주지 않는다. 어떻게 2, 3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과거의 이재명, 현재 이재명을 이제 조사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아이가 달라져.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봉단형의 부동산 스캔. 항상 타이밍이 틀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지난주에 엄청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사시겠네.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시청자님,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또 중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김동산 형님한테 굉장히 많이 부동산을 배우고 이 또 통찰력 플러스 분석력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는 불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놓여 마시고요. 또 제가 이제 세종시의 그 전세가율을 좀 말씀드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항의가 들어왔어요. 민감하죠. 네.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40%, 50% 되는데 왜 30%라는 언급을 해서. 아침에 보고 왔는데. 네. 근데 한 2, 3년 전에는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세종시의 호가를 좀 높게 내놓으신 분이 또 있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너무 놓여 마시고. 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조회수는 많아지니까. 뭐, 누구 한 명만 욕먹으면 되지 뭐. 네. 욕먹는 거 좋습니다.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그런지 그 영상이 굉장히 지금 조회수가 높아져가지고. 뭐 세상은 어느 순간 또 내가 욕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재밌게 이재명 이야기를 풀어주신 것 때문에 욕먹어서만 잘 된 건 아니고, 김동산 형님의 내용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날도 느꼈지만은 현장을 한번 꼭 다시 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어차피 물건 분석이야 20년 내내 했기 때문에 편한데 이슈거리는 만 하루가 걸려요. 진짜로. 시간 진짜 많이 뺏기더라고요. 근데 조회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회수도 조회수고, 아마 이제 본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요즘 이슈에 대해서 항상 뭔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좀 잘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자, 오늘도 욕 먹는 동산형 부동산 스캔의 동산형 출발하시죠. 자, 갑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네, 금주의 부동산, 혹시 기침 나게 하는 방법 없어요? 난 진짜 알레르기성 기침, 아픈 게 아닌데. 비교적 요즘 다 건강한 편인데, 그거 하나 나쁘시네. 네, 환절기만 되면 이래요. 어쨌든. 네. 금주의 부동산 이슈. 네네네. 과거의 이재명. 네네네. 앤 현재의 이재명. 네네네. 컨텐츠가 굉장히 위험한. 엄청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때요?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근데 제목이 과거의 이재명, 현재 이재명, 미래의 이재명이 없네요. 미래는 아직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 타이틀로 유튜브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부동산과 연관이 있나요? 당연하죠. 네. 당연히 우리는 부동산 업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트를 보게 되면 AI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생애별 행적을 추적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1960년 태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갑을 살짝 넘으신 것 같고,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고 굉장히 집이 가난했대요. 그리고 13세에 비로소 이제 성남시로 이사를 왔나 봐요. 그거 같아. 옛날에 1807년 개화기에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글 공부를 좋아해요. 기침을 최대한 잠재시키면서 얘기해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이 그거 같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AI가 분석한 거예요. 재밌어요. 키워드만 뽑은 거니까. 네. 그래서 13세 성남시로 이사 왔는데 그때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네. 소년공으로서 이제 야구 글로브 공장이나 시계 공장에서 일했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초중고를 나왔고, 그리고 중앙대학교 나오셨더라고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네, 그거 사법고시 통과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 윤영기 스토리가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절에 우리 큰형님, 큰누님 시대에는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분만 특별하지 않다. 하나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는 거는 난 마음에 들어요. 그거 하나는. 뭐 어린 시절에 이거는 뭐 누구나 그랬으니까 특권증을 빼고는 그런 부분인 거고. 운동권 하시니까 운동권 출신은 아니더라고요. 국힘의 그분 생각나네요. 김문수. 네. 하여튼. 그리고 2010년 성남시장 시절이나 2018년 경기도 시절은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 최근 2022년 20대 대선 공약사항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념이나 경제관이나 정치적 성향을 다 알겠지만 파악해 보자고요. 공약사항 키워드를 보니까 대동세상이 나오더라고요.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대동세상은 뭔가 하면 유교적인 사상이잖아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한테 집중된 경제 권력을 중소기업한테 나눠줘서 국가의 부를 만들겠다. 어때요? 저는 굉장히 유아틱하고 피터팬 증후군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엄청 욕먹겠네. 제 생각도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네네. 제가 40년 넘게 50대 가까이 살아오면서 느낀 바는 세상은 내 집 아들이 남의 집 아들보다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내 집 남편이 남의 집 남편보다 돈을 잘 벌었으면 하는 게 그 인간의 그 욕망, 네. 이기적인 욕망을 기본 베이스로 이게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넛지로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발전적인 국가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착한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나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제일 감명 있게 읽어봤는데 그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경제의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더 많은 국민, 다시요. 전 국민이 다 행복하다? 그런 세상 없습니다. 그건 유토피아적인 세상 사고방식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옳은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떠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이기적인 유전자도 사실 이제 이게 무슨 뭐 문학자가 지은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자잖아요. 생물학자죠. 그렇잖아요. 네. 생물학자 DNA 공부하고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이제 그 인간이라는 거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부분을 어필해 주셨던 그렇죠. 책이다 보니까 뭐 과학적으로 말하는데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데 뭐 그래서 유전자 자체가 이런 과거에는 불과 2, 3년 전에는 이런 유아틱한 사고 방식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25년 현재 시점에서는 뭐냐면 대선 출마 공약사항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성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장 친화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키워드 자체가. K플루라고 해서 국방산업을 얘기하고 AI 투자를 얘기하고 규제 완화를 얘기하더라고요. 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워드예요. 이념과 진영이 뭐가 필요하냐. 밥 먹여주지 않는다. 이거 미국의 모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2, 3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뭐 결정적인 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죠.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정해요. 저는 원래 음악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잠깐 다니긴 했지만 한신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그러면 나 젊었을 때 얼마나 나도 심했을 거야. 근데 살아가 보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고 나도 변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 근데 무슨 인터뷰 보니까 자기가 2, 3년 전에 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이 말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공약사항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공약사항보다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유튜브나 이거 인터뷰를 보니까 야, 저 거짓말이다. 어때요? 믿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이재명 그 대표님이 사실 그 과거에는 성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그렇죠. 한국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한 걸로 보여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뭐 우리가 이 그 변호사가 되고 이럴 정도면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시고 네. 엄청난 분이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그 가정 환경을 가진 분이 많다고 하셨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많지 않기 그쵸. 때문에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존경을 해야 된다고 성공하는 생각하는데 방식을 알고 있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론 쪽에서 성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막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뭐 도덕적이나 뭐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고 성과만을 위해서 뭔가 또 했을 거라고도 봐요. 그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했을 거라고도 보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건 저는 그냥 이거는 뭐 부동산과 관계없이 그냥 정치를 잘 모르고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쭤본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좀 무서웠죠. 막 사람이 여러 명이 죽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분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막 그 주변에 죽으니까 탓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사람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좀 뭔가 이 사람 사는 쪽에 그 철학을 좀 바꾸지 않았나. 왜 욕먹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피해갈 듯 하면서도 욕먹을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방금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그랬나? 어쨌든.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왜 또 용기를 냈냐면 내가 기가 얇아. 본인이 그랬잖아. 자기 할 말 하자며.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맞아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사람이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와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해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 이분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과가 나랑 비슷한 과인데 사람만 보면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은 저랑은 완전 틀리지만 그 사람만 보면 과는 내 과인데요. 그렇지. 내 거예요. 내가 아는 김동산이 형은 그렇거든요. 속내는 착해. 근데 이제 성과를 위해서는 한목적이잖아요. 여기 목표지 이제 않고. 이건 이제 그 구조에 맞춰야 된다. 인간이 갖고 있는 내 구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거짓말이다 하는데 아니 뱉은 말이 믿어야지 뭐.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저는 믿고 싶고 요번 대선 때 공약은 현실화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는 보지만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정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고 이거가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저도 믿어요.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피해가야지. 나중에 큰일 나. 정확히 어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과거의 이재명, 현재 이재명 달라졌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믿고 싶다고 우리는 얘기한 거고 정치적 얘기를 이렇게 많이 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대선 공약 요번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게 되면 대선 공약만 보면 이게 민주당 건지 국힘 건지 몰라요.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과거 자료구나. 보게 되면 국방 수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한국 무기 좋은데 팔아먹어서 국가의 부를 조금 창출시키자. 이게 대선 공약이에요. 네. R&D에 세금을 감면시켜서 인재 좀 많이 발굴하자. 지금 10만 명이 미국으로 도망갔대요. AI 연구원들이. 오래된 일이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AI 산업에 100조 정도를 투여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 GPT를 한번 만들어 보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기 남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자. 우리 맨날 얘기하는 용인 남사 이동 원산면. 이거는 뭐 그 정권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데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오른쪽 끝자락을 보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키자. 정책만 보면 이게 민주당인지 국힘인지. 근데 솔직히 경제 민주화 끌고 오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한미 FTA 체결하신 분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경제만큼은 진영 논리 따지지 말고 이념 따지지 말고 경제만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 흐름에 좀 맡기자. 그러니까 이 정책 물론 현실화 가능성 난 낮다고는 보지만 방향성만큼은 무조건 맞고 요번 어쨌든 조기 대선이 좀 재밌는 거, 좀 기대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경제 얘기를 해요.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옳다고는 봅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 우리는 그래도 부동산 업자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을 조금 더 파악해 보면 나 이재명 대표 언론사에 나왔던 인터뷰요 거의 다 봤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자 실거주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정확히 워딩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있어야지 주택이 공급된다는 거는 있어요, 머릿속에. 그 시장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걷겠다는 이지는 있긴 하겠지만
다주택자를 악마화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그게 있고, 규제 완화에서는 재건축 유무의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은 있어요. 있는데, 이건 AI가 분석한 거거든요. 제초한 면제는 한 번도 그 워딩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던, 어디에 아파트를 짓던, 이제는 일부만 수혜받는 로또 분양은 안 만들겠다. 네네네. 그냥 정상가로 팔겠다. 대신 많은 수익이던 세금을 걷어서 그걸 기본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래서 제초한 면제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게 많이 이미지가 해소됐고 제일 중요한 거 국토보유세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뭐 수용성 부족으로 재검토가 아니라 폐지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보유세가 뭐냐고 하면 집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건물 있는 사람, 부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자들이잖아요.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돈에 대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웬만한 가난한 국가보다 더 큰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뺏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들한테 기술혁명과 혁신과 어떤 부를 나눠줬기 때문에 지가 부자가 된 건데. 네네. 이런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왜 부자의, 다시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다. 저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제 신념은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빵을 만들었어. 맛있는 빵.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 이거의 대가를 인류 사회가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노력의 대가를. 박수 쳐준다. 상장 준다. 뭐 명예, 개나 줘버리라고 해요. 돈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한 대가를 인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이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토보유세 같은 거는 뭐냐면 내 노력의 대가를 뺏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내줬던 일론 머스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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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서민들의 돈을 뺏어 먹어서 뺏어와서 이 부자들이 부자가 됐다는 논리를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 보유세가 좀 많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뺏어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 자체가 틀렸다고. 일론 머스크가 더 많은 인류 사회에 이바지를 했으니까 더 큰 돈을 번 거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그나마 덜 가난해진 거고. 네. 이게 양극화만 생각하면 격차가 벌어진 거에 불만을 갖지만 다시 양극화 해소요. 유토피아적인 사고방식 하나님도 못 만들어요. 인간의 본성이 경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 하나의 천재가 나타나서 큰 불을 일으키면 이게 다 수혈이 돼서 일부는 올라온다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철학이 넘어갔어. 하여튼 이거 폐지하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면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 결국엔 재정 확대네. 실물자산 오르겠네. 하여튼 이런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부동산 전망을 또 AI한테 물어봤더니 서울 강남권과 도심의 아파트는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나 투자 수요 증가는 아마 지방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주택 가격이 그래도 상승할 것 같다. 강남 집 가격은. 대신 이제 외곽이나 비수도권의 주택은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기본주택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조정을 받던지 안정화시킬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본주택과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는 조정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공급이 돼야 말이지 솔직히. 하여튼 그렇게 판단했고 재밌던 게 뭐냐면 서울 도심 아파트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지속적으로 오른다. 이건 명확하게 아시가 될 것 같고 재밌는 게 지역별 차이도 만들었더라고요. 강남, 서초, 속반은 5에서 7% 상승. 네. 마포, 용산, 성동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 때문에 3에서 5% 상승. 고양, 남양주, 하남은 주택 공급 때문에 안정. 부산, 대구, 광주는 뭐 또 산업단지 만들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상승 이렇게 파악은 했는데 어때요? 일리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했던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정책이 그러면 실현 가능성 있느냐를 또 AI한테 물어봤더니 나랑 똑같네. 저는 어쨌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갖고
정부가 세상을 재단해 갖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우선은 이게 실현 가능하려고 하면 저는 법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고 기업이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됐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만든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이게 잘 될 것이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AI한테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100조가 국부펀드예요. 국민펀드. 절대 그냥 불가능합니다. 네. 이유인즉슨 이 국가 돈이나 국민 돈은요 단기적인 성과의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하나의 천재가 수십 년간 자기의 뼈와 살과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건데 수십 년 동안 그거를 국부펀드가 기다려줄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공약사항은 아름다운 얘기인 거 맞고 방향성 맞는 것 같지만 현실화는 또 틀려요. 그래서 저는 AI도 이렇게 판단했지만 방향성은 맞지만 결론 얘기하면 현실화는 조금 부정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과거의 이재명, 현재 이재명 그리고 현재의 이재명 대선 공약과 관련된 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의견 얘기해 주세요. 재밌게 들었어요. 어때요? 정치적 발언은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괜히 문제가 오늘은 돼가지고. 나만 욕먹는 오늘은 오늘은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많이 생각해봤는데 되게 사실 위험한 말씀하시는 정책들이 현실에서 반영이 되려면 사실 좀 더 디테일한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거.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얼마큼 또 많은 준비를 하셨을까 그냥 그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내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요거는 이제 PD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이재명 몇 명 죽었다 이건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빼지 마세요. 몇 명 죽었다 요거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도 흥미하고 있어. 이거 여기에 왜냐면 저희 이 채널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뭐 1,000이든 5,000이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사담에서 해야 될 얘기까지 막 너무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요게 뭐 어떤 제가 목적을 가지고 발언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전혀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우리 또 그냥 그대로 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 자르는 게 어딨어. 좋아.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악의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과거의 이재명, 현재 이재명을 이제 조사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아이가 달라져. 그렇지. 긍정적으로. 그거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화는 또 별개의 문제다. 아니, 왜냐면, 어쨌든 위치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평판이 사람을 또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의 평판과 위치를 그 정도가 되시는 분이 굉장히 신경을 쓰실 거예요. 사실 여부가 그분이 어떤 분인 건 떠나서. 하긴, 뭔가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긴 하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본성이 어떻게 됐느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렇죠. 분명히 평판과 위치가 또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만들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낼 만한 그런 충분히 보이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유력한 주자시니까 대통령이 되시면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다 국민이 바라는 바죠. 누가 되든. 그렇죠. 누가 되든. 그리고 부동산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쨌든 재정 확대다. 돈 뿌릴 것이다. 그러면 실물 자산은 오른다. 집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많네요. 많다? 네. 뭐 그걸 어떻게 규제할지는 물론 급상승하게 되면 어떠한 정책을 끄집어내던 다 규제를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냥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이 뿌려지면 부동산 상승세는 맞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가운데 그 말씀하신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면 그 AI가 읽은 것처럼 그 서울의 중심지, 핵심지가 가격이 오르면 변두리가 따라 올랐어요. 키 맞추기가 항상 되었었던 그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반포가 올라가는 시장의 상황은 좀 다른 시장의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패러다임을. 어떤 거였냐면은 서울의 중심지, 핵심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반포, 강남, 부자들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은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AI가 지금 읽어내신 것 같아요. AI가 뭐라고 표현해요? 프리미엄 투자 시대.
그러니까 하이엔드 투자. 깜짝 놀랐어요. 얘가 그걸 읽은 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AI가 좀 읽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이게 속으로 감동했고 그런 시장이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이 좀 있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던 경제적으로 해외 대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던 어쨌든 우리가 정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정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죠. 네. 또 그런 혼란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격이 뭐 폭등하냐 폭락하냐 요 정도를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지금 경제 뭐 그 파산이 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올라야 돼서 오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동안에 오른 부분들이 조금만 1분만 얘기 드릴게요. 원래는 2013년부터 올랐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막 지원 정책을 내면서 14년부터까지 11년 올랐어요. 내년이 되면 12년 오르는데 12년 동안 올랐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40년 부동산 공동주택 역사에서는 없었어요. 10년이 장기야. 최장 지금 더 넘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간과한 걱정하는 거는 너무 오래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당연히 아파트에만 투자를 가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어떤 경제 투자재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아파트밖에 없어요. 주식도 떨어졌다가 뭐 흥청망청 하는데 우량주고 뭐고 없거든요. 대책 없는데 지금 아파트만 유일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위험하게 봐야 되는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안전자산이고 달러가 높아지는 것처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올라가는 거를 인정하셔야지만이 부동산을 보는 눈이 정확해진다. 왜냐하면 그게 막 폭락하거나 뭐 이렇게 파산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뭐 가격 하락은 오지 않는다.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분석해보죠. 빌라, 재건축, 재개발, 토지, 건물 빌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사항이 더 많이 나오면 개별 상품마다 어떤 전망이 있을지를 그걸 한번 뉴스거리로 한번 만들어.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방향성은 오르냐 내리냐 이런 시장 분석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는 좀 투자를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중이고 오히려 무조건 오를 일이 남은 것 중에서 좀 호재가 있는 것들을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투자 부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좀 이렇게 좀 부자가 좋아하는 투자를 되게 잘 짚어주시잖아요. 원래. 저요? 네. 저는 그냥 1억짜리 5천에서 하는 게 신념이지 뭐. 그거 1억짜리를 잘 안 보고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가치 대비 저평가. 저는 인간은 미래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미래를 맞추면서 투자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자 부동산, 뭐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그게 울릉도 부동산이든 서울 강남 부동산이든 가치 대비 저평가면 저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꼭 다른 지역을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지방 아파트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큰 흐름 자체는 이제는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데 지방 집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수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나도 궁금해서 한번 분석해서 지금 제가 사실 김동현한테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를 계속해서 지금 이런 와중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현금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를 분석해 오겠다고요. 오케이. 계속 가돈 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치. 가치 대비 너무 폭락한 거를 이게 이제 투자가 기회가 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아주 좋은 공부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거를 이제 또 바빠지겠네요. 여러분 대신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네. 오늘 부동산 스캔 이야기는 이재명 부동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지금 이재명 부동산 한 번 더 하시죠. 세종시 한 번 안 갈래요? 한덕수 총리가 뭐 나오면 같이 이제 붙여볼까 하고 하여튼 고민을 할게요. 고민을 한번. 한덕수 한번 짚고 나가나요? 이재명 대표 한덕수 정책도 분석해봐야죠. 예. 누가 될지 모르니까. 홍준표 안 들어가나요? 개인적인 팬이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뻔해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네. 또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